다보스 포럼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당시 평가 대상 139개국 중에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적응할 나라 25위예요. 자, 이것은 당시 한국이 세계 보통 10위에서 한 13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IT 강국이라고 불렸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금융그룹 UBS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정도를 놓고 평가를 해보니까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위상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 IT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평판과도 차이가 있는 25위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을 못했던 과거 역사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스위스가 1위, 미국은 4위, 일본은 12위, 독일은 13위, 당시 중국은 28위. 아마 2019년 시점에서 이 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면 중국은 우리보다 앞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는 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하드웨어 장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자, 이것을 소프트웨어적 방식으로 조금만 점진적으로 사고하면 순위가 앞으로 당겨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죠. 차두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세미나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많이도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3차 산업혁명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자기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더딘 이유를 정부 규제, 예컨대 이제 드론 산업을 예를 들면 중국 혹시 관광지 가보시면요 장난감이긴 합니다만 관광지를 가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드론을 막 그냥 팔면서 드론이 막 난무하고 있는 현장들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이화원에 갔다가 그 앞에서 막 드론이 날아다니는 소리와 그다음에 바로 코앞을 막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은 드론 산업이 굉장히 발전한 상태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드론 산업이 생각보다 발전이 더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안보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그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 부분도 좀 약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공유경제 부분도 어렵습니다. 예컨대 카카오 택시라든지 타다 같은 그런 그 일종의 공유 차량 그런 흐름들이 반대에 부닥치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세는 그리 가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면서도 생존권의 문제와 맞부닥칠 때는 이 문제를 또 쉽게 풀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 인재가 보니까 대한민국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의 정원이 차고 나서야 서울공대 정원이 확보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마 그 점수로 따져가지고 의사들의 점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인재가 골고루 안 가요.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만 해도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입시를 치렀을 때는 서울대학의 국민윤리교육과까지 다 정원이 차고 나서 그 다음에 연고들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울대학의 인문대학이랄지 자연대학이랄지 이런 대학들은 한참 생각해야 최종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 근데 사실은 기초가 순수가 이 영역이 부족하면은 4차 산업혁명은 요원합니다. 공대에 그 합격을 하고도 재수를 하고 함수를 하는 그런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여전히 기술 인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살펴봤지만 UBS도 언급을 했지만 소프트 파워는 약하지만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너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너무 우리는 하드웨어 중심이고. 근데 최근에 와서 한 2, 3년 사이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 이미 이제 초, 중, 고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 1, 2학년 학생들한테는 야, 니들이 4학년쯤 됐을 때 니들하고 종자가 다른 인간들이 니들 후배로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걔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너희들보다 훨씬 자유자재로 다루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뭘 무게 삼아서 걔들 앞에서 선배들을 할 수 있겠냐. 지금부터 빨리빨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이제 가르치죠. 미래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4차 산업혁명은 아까쯤에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축복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동자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루칼라 계층이라고 생각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끔찍한 그런 거죠.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데 그러한 혁명이 더 심각한 불균형을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SF 영화에서는 그런 시대가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몇 안 되는 상류 계층들이 지구상에서 아주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지하에서 생활하다가 정말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순간에만 지상에 잠깐 반짝 나왔다가 다시 지하로 들어가는 그러한 미래적인 그 상황을 아주 우화적으로 그려낸 분이 봉준호 감독입니다. 설국열차 칸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사회에 축복이 되게 할 것이냐 재앙이 되게 할 것이냐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생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요즘에 또 아주 그 중요한 키워드로 구상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평생 교육입니다. 과거에 없던 시청이나 구청에 과거에 없던 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과 평생 배워야 되는 시기. 정말 힘듭니다. 그동안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공부한 것이 힘들었는데 평생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죠. 제가 이제 문화 콘텐츠를 가르치면은 평생이 뭡니까? 한 2달만 정신 놓고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급하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보다는 배움이 중요해지고 스스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진전이 되면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가 대학 교수이기도 해요. 대학에는 교수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로봇 교수도 있을 수가 있고 정말 그 실력 있는 교수들 몇 사람만 가지고도 대학을 운영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박사는 양산되고 있거든요. 뭔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 그런지 한번 힘을 삼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소프트웨어적 사고에 입각한 그런 시대라고 하는 점을 전제하면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핵심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생 직업이 아닌 작업 개념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작업, 직업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 졸업생들도 보면 그 정규직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불명확해지는 시대가 10년 뒤, 20년 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정규직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를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와 한번 나누면서 미래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6장을